나는 이순신이다. 400여 년 전 조선의 바다를 지키던 장수였다. 역사책에는 내가 승리한 전투들이 기록되어 있고 사람들은 나를 영웅이라 부른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나는 전쟁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다. 나는 그대에게 마음 이야기를 하려 한다. 그대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시간을 살고 있는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어떤 생각이 먼저 드는가? 밤에 잠들기 전 무엇이 그대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가? 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다. 내가 살아오면서 부딪혔던 마음의 문제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다스렸는지에 대하여.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대는 아마 인생의 후반에 접어들었을 것이다. 젊은 시절을 지나 이제는 삶의 무게가 무엇인지 아는 나이가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나는 그대에게 이 이야기를 건넬 수 있다. 같은 무게를 알기에, 같은 고민을 했기에 나의 말이 그대의 마음에 닿을 수 있으리라 믿는다. 자, 그럼 시작하겠다. 내 마음의 이야기를. 첫 번째, 두려움을 다스리는 마음. 나는 두려움이 없어서 싸운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내가 두려움을 몰랐다고 생각한다. 13척의 배로 수백 척의 적을 맞아 싸운 장수가 어찌 두려움을 알았겠느냐고. 그러나 나는 말하고 싶다. 나는 두려움이 없어서 싸운 것이 아니다. 두려움이 있었기에 그 두려움을 이기려고 발버둥 쳤기에 싸울 수 있었다. 명량 앞바다에 섰을 때를 기억한다. 울돌목의 거센 물살 저편으로 외선들이 모여들고 있었다. 얼마나 많은 적선인지 셀 수도 없었다. 내 앞에는 고작 13척의 배가 있었고 그 배에는 겁에 질린 병사들이 타고 있었다. 솔직히 말하겠다. 그 순간 나 역시 무서웠다.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었다. 아니, 죽음도 두려웠다. 그러나 더 두려웠던 것은 내가 쓰러지면 이 나라가 어찌 되겠느냐는 것이었다. 내 뒤에는 피난 가지 못한 백성들이 있었다. 내 옆에는 나를 믿고 따르는 병사들이 있었다. 그들이 적의 칼에 쓰러지는 모습을 상상하면 그것이 진정한 공포였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두려움은 도망친다고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오히려 도망치려 할수록 두려움은 더 커진다는 것을.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그것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내 배를 적진 한가운데로 몰았다.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대도 두려움이 있을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두려움의 종류는 달라진다. 젊을 때는 실패가 두렵고 중년에는 가족의 안위가 두렵다. 그리고 지금 그대의 나이에는 건강이 두렵고 외로움이 두렵고 아마 죽음도 두려울 것이다.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살아있는 모든 존재는 두려움을 느낀다. 문제는 그 두려움을 어떻게 다루느냐이다. 내가 배운 것은 이것이다. 두려움은 숨길수록 커진다. 인정하지 않으려 할수록 더 깊이 파고든다. 그러나 두려움을 솔직히 인정하면 그것은 오히려 힘이 된다. 내가 무서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 그 무서움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다.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용기다. 그리고 그 용기는 어디서 오느냐? 나의 경우에는 책임감에서 왔다. 내가 무너지면 안 된다는 책임감. 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을 저버릴 수 없다는 책임감. 그것이 두려움보다 더 컸기에 나는 앞으로 나갈 수 있었다. 지금 그대에게도 책임이 있을 것이다. 가족에 대한 책임, 삶에 대한 책임, 그리고 그대 자신에 대한 책임. 그 책임을 기억하라. 두려움이 찾아올 때 도망치지 말고 그 책임을 생각하라. 그러면 두려움은 그대를 압도하지 못할 것이다. 두려움 속에서도 그대는 한 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난중일기에 나는 이렇게 썼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뜬 눈으로 새벽을 맞았다. 장수라고 해서 늘 의연했던 것이 아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른다. 그러나 새벽이 오면 일어나 갑옷을 입었다. 두려워도 일어났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고 그것이 충분했다. 그대도 그렇게 하면 된다. 오늘 하루가 두려워도 일어나라. 일어나서 한 발을 내디뎌라. 그것이 그대가 할 수 있는 전부이고 그것이면 충분하다. 두 번째, 억울함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마음. 나는 옳았지만 벌을 받았다. 내 인생에서 가장 억울했던 순간이 언제였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백의종군을 말할 것이다. 삼도수군 통제사의 직위를 빼앗기고 죄인의 몸으로
의금부에 끌려갔을 때, 고문을 받으며 허위 자백을 강요당했을 때, 그 억울함은 말로 다 할 수 없다. 나는 옳은 일을 했다. 외적의 관계임을 알았기에 함부로 출전하지 않았다. 그것이 조정에는 명령 불복종으로 비쳤다. 간신들의 모함이 있었고 임금께서는 그것을 믿으셨다. 나는 하루아침에 영웅에서 죄인이 되었다. 감옥에서 고문을 받을 때 나는 생각했다. 왜 나인가?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가? 나를 모함한 자들은 편안히 잠자리에 들 텐데 왜 나는 이 차가운 바닥에서 피를 흘리고 있어야 하는가? 억울함이 뱃속에서 끓어올랐다. 그러나 나는 무너지지 않기로 했다. 억울함에 휩쓸려 원망하고 비통해하면 나 자신을 잃어버릴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다른 방법을 선택했다. 기록하기로 했다. 내 마음을 일기에 적었다. 억울함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있었던 일을 담담하게 기록했다.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나를 알았다. 내가 무엇을 했고 왜 그렇게 했는지 나는 알았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남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내가 나를 배반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되었다. 백의 종군의 길을 걸으면서 나는 많은 것을 생각했다. 장수의 갑옷 대신 흰옷을 입고 일개병사로 군영을 따라다니는 것은 모욕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 모욕 속에서도 해야 할 일을 찾았다. 병사들을 격려했고 싸움이 있으면 앞장서 싸웠다. 직위가 없어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 그대의 인생에도 억울한 일이 있었을 것이다.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수도 있고 가정에서 이해받지 못했을 수도 있다. 정당한 노력이 인정받지 못하고 정직함이 오히려 손해가 된 경험도 있었을 것이다. 그 억울함을 나는 안다. 나도 그것을 겪었으니까. 내가 배운 것은 이것이다. 억울함은 인정받으려고 발버둥 칠수록 더 깊어진다. 왜 나를 몰라주느냐고 항변할수록 억울함은 원망이 되고 분노가 된다. 그러면 결국 상하는 것은 나 자신이다. 억울할 때는 잠시 멈추어라.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라. 나는 내가 한 일에 대해 부끄럽지 않은가? 내 양심에 비추어 떳떳한가? 만약 그렇다면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다. 시간이 지나면 진실은 드러난다. 설령 드러나지 않더라도 나는 나를 안다. 그것이면 충분하다. 원망하는 마음은 내려놓아라. 원망은 그대를 괴롭히지만 그대를 억울하게 한 자에게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원망 대신 그대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하라. 그것이 억울함을 이기는 방법이다. 나는 결국 다시 통제사로 복귀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었다. 중요한 것은 억울함 속에서도 내가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나의 가치는 남들이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사느냐로 결정된다는 것을 그때 알았다. 세 번째, 고독을 견디는 마음. 장수는 늘 혼자였다. 장수의 자리는 외로운 자리였다. 수만 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있어도 나는 늘 혼자였다. 아니, 사람이 많았기에 오히려 더 외로웠는지도 모른다. 장수는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었다. 두려워도 두려운 티를 낼 수 없었고 걱정이 있어도 병사들 앞에서는 굳건해야 했다. 모든 결정의 무게는 오롯이 내 어깨에 실렸고 그 결정이 잘못되면 책임도 나의 것이었다. 상의할 사람도 없었고 속마음을 털어놓을 상대도 없었다. 밤이면 나는 배 위에서 홀로 달을 보았다. 파도 소리만이 내 곁을 지켰다. 고향에 두고 온 어머니 생각이 났고 아들들 생각이 났다. 그들을 다시 볼 수 있을까? 이 전쟁이 끝나면 무사히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 마음이 아려왔다. 난중일기에는 그런 마음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홀로 앉아 밤이 깊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비가 내려 더욱 마음이 쓸쓸하다. 꿈에 어머니를 뵈었는데 깨어나니 눈물이 난다. 이런 문장들은 장수의 기록이라기보다 외로운 한 인간의 독백이다. 그러나 나는 그 고독을 피하지 않았다. 도망치려 해도 고독은 어디에나 있었기 때문이다. 대신 나는 고독을 벗으로 삼기로 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나 자신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고독한 밤이면 나는 글을 썼다. 일기를 쓰고 시를 지었다. 그것이 나에게는 위로가 되었다. 속에 있는 것을 꺼내어 글자로 만들면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다.
누군가 읽어주지 않아도 괜찮았다. 쓰는 행위 자체가 나를 지탱해 주었다. 그대도 외로움을 느낄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줄어든다. 함께 일하던 동료들도 하나둘 떠나고 친구들도 예전 같지 않다. 자식들은 바빠서 자주 보기 어렵고 배우자마저 곁에 없다면 그 외로움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말하고 싶다. 고독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삶의 어느 지점에서 고독은 반드시 찾아온다.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이다. 고독을 적으로 삼지 마라. 고독과 싸우려 들면 이길 수가 없다. 대신 고독을 벗으로 삼아라.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그대 자신과 대화하라. 그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그대를 행복하게 하는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그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라. 무언가를 시작해보는 것도 좋다. 나에게 글쓰기가 있었듯이 그대에게도 마음을 쏟을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 그것이 그대를 외로움에서 건져줄 것이다. 완전히 외로움을 없애주지는 못하더라도 견딜 수 있게 해줄 것이다. 기억하라. 고독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모든 인간은 결국 혼자이다. 그러나 그 혼자임 속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것이 인간의 위대한 점이다. 네 번째,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 아직도 싸울 이유는 남아있다. 명량해전 이전의 상황을 그대는 아는가? 조선 수군은 사실상 괴멸되어 있었다. 칠천량에서 대패한 후 남은 배는 고작 12척. 병사들의 사기는 바닥을 쳤고 도망치는 자들도 있었다. 조정에서는 수군을 패하고 육군에 합류하라는 명령까지 내렸다. 그때 나는 절망했다. 솔직히 말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다.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12척으로 수백 척의 적을 어떻게 막겠는가? 차라리 명예롭게 죽는 것이 나을 것 같았다. 그러나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왜냐고 묻는다면 가능성이 있어서가 아니다. 승산이 있어서가 아니다.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내 뒤에는 아직 지켜야 할 것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조정에 장계를 올렸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사옵니다. 죽을 힘을 다해 싸우면 적을 막을 수 있사옵니다. 그것은 승리의 확신이 아니었다. 그것은 의지의 표현이었다. 가능하든 불가능하든 나는 끝까지 해보겠다는 다짐이었다. 희망이 없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희망이 없어도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그것은 다른 종류의 일이다. 그것은 결과에 기대하지 않고 과정 자체에 의미를 두는 것이다. 나는 병사들에게 말했다.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이 말은 역설적으로 들리지만 진실이 담겨 있다. 살기 위해 도망치면 결국 죽고 죽을 각오로 맞서면 오히려 살 길이 열린다.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만 기회가 주어진다. 그대의 인생에서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을 것이다. 건강이 나빠질 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관계가 틀어질 때, 이 나이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며 손을 놓고 싶을 때가 있을 것이다. 나는 그 마음을 안다. 그러나 말하고 싶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그대가 살아있는 한, 그대가 숨쉬고 있는 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그것이 작은 일이라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인생이 후반전이라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더 귀한 시간이다. 젊을 때는 몰랐던 지혜가 있고 경험에서 우러난 깊이가 있다. 그것을 포기하지 마라. 끝까지 살아라. 끝까지 살아서 그대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라. 명량에서 나는 이겼다. 12척이 아니라 13척으로 싸워 수백 척의 적을 물리쳤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다.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끝까지 버텼기 때문이다. 그대도 그러하기를 바란다. 힘들어도 버텨라. 어두워도 걸어라. 그러면 반드시 길이 열린다. 그것을 믿어라. 다섯 번째, 죽음을 대하는 마음. 죽음은 피할 수 없으나 태도는 선택할 수 있다. 노량 앞바다. 그것이 내 마지막 전장이었다. 왜군이 철수하려 하고 있었고 나는 그들을 놓칠 수 없었다. 새벽부터 치열한 전투가 시작되었다. 그날 아침 나는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어렵지만 그런 느낌이 있었다.
그래서 나는 갑옷을 입기 전에 잠시 멈춰 섰다. 하늘을 보았다. 동이 트기 전 어슴푸레한 하늘이었다. 두렵지 않았느냐고? 두려웠다. 그러나 다른 종류의 두려움이었다. 죽음 자체보다는 남겨지는 것들에 대한 걱정이 더 컸다. 어머니, 아내, 아들들. 그들이 내가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나라는 전쟁이 끝난 후 어떻게 될까? 그러나 나는 결정했다.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하자. 죽음이 오든 오지 않든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 그래서 나는 배 위로 올라갔다. 북을 치게 하고 싸움을 독려했다. 전투 중에 총탄이 날아왔다. 나는 그것이 나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피할 새도 없이 가슴에 박혔다. 쓰러지면서 나는 마지막 말을 남겼다. 싸움이 급하니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그 말에는 여러 뜻이 담겨 있었다. 병사들이 동요하지 않게 하려는 것도 있었다. 그러나 더 깊은 의미는 이것이었다. 내 죽음보다 이 싸움이 더 중요하다. 내가 죽어도 싸움은 계속되어야 한다. 나는 사라져도 우리가 지키려 한 것은 남아야 한다. 죽음을 앞두고 나는 평정을 찾았다. 후회가 없었느냐면 거짓말이다. 더 잘할 수 있었던 것들, 놓친 것들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했다. 내 삶에 의미가 있었다. 그것으로 좋겠다. 그대도 언젠가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모든 생명은 끝이 있다. 그러나 죽음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는 그대가 선택할 수 있다. 죽음을 두려워하며 남은 시간을 불안 속에 보낼 수도 있다. 그러나 죽음을 인정하고 남은 시간을 더 의미 있게 살 수도 있다. 어차피 언젠가 끝날 삶이라면 그 남은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지는 그대에게 달려 있다. 잘 사는 것과 잘 죽는 것은 연결되어 있다. 매일을 마지막처럼 살면 마지막 날이 왔을 때 후회가 적을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라. 미안한 사람에게는 미안하다고 하라. 감사한 마음은 표현하라. 미루지 마라. 언제가 마지막인지 아무도 모른다. 그대가 자녀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재물이 아니다. 그것은 태도이다. 삶을 대하는 태도, 어려움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죽음을 대하는 태도. 그것을 보여주어라. 그대가 담담하게 삶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녀들도 언젠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죽었지만 내가 지키려 한 것들은 남았다. 조선은 살아남았고 백성들은 다시 삶을 시작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대의 삶도 그러하기를 바란다. 그대가 떠난 후에도 그대가 사랑한 것들이 남아있기를. 마무리 그대에게 건네는 말. 나는 이순신이다. 400여 년 전에 살다 간 한 인간이다. 오늘 내가 한 이야기는 전쟁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음 이야기였다. 두려움과 억울함, 고독과 절망, 그리고 죽음. 인간이라면 누구나 마주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였다. 나는 영웅이 아니었다. 나도 두려워하고 외로워하고 원망하고 포기하고 싶었던 그저 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나는 무너지지 않으려 애썼다. 주저앉고 싶을 때도 일어서려 했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그대도 그렇게 하면 된다. 대단한 것을 해낼 필요 없다. 그저 오늘 하루를 버텨내면 된다. 내일이 두려워도 오늘을 살면 된다. 그것이면 충분하다. 지금 이 나이가 되어보니 알게 되는 것들이 있다. 젊을 때는 미처 몰랐던 것들이. 삶은 짧다. 그러나 그 짧은 삶 속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사랑하고 지키고 버텨내는 것. 그것이 삶의 의미가 아닐까? 그대는 이미 많은 것을 해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이겨냈는가. 그대는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대는 생각보다 강하다. 그대는 이미 많은 것을 견뎌왔다. 남은 시간이 얼마이든 그 시간을 잘 쓰기를 바란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좋아하는 일을 하고 웃고 울고 살아있음을 느끼기를 바란다. 그것이 가장 좋은 삶의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묻겠다. 그대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시간을 살고 있는가? 그 물음에 대한 답은 그대 안에 있다. 천천히 찾아가라.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 나 이순신은 여기서 물러난다. 그대의 남은 날들의 평안이 깃들기를. 그대의 마음이 흔들려도
다시 중심을 찾을 수 있기를. 고맙다. 끝까지 들어주어서.